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 자, 어젯밤에 제가 미국장 시작할 때 이제 TVIX를 샀어요. 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약간 사연이 있는데요. 어쨌든 너 왜 팔았냐? 그게 아니고 이게 괜찮은 건데 제가 실수로 손절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제가 한 새벽 2시쯤까지 계속 보다가 좋을 것 같아서 알람 맞춰놨어요. 알람 새벽 4시 40분에 맞춰놓고 있었는데 깜빡 졸았죠. 그래서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4시 40분에 일어나니까 어떤 그림이냐면은 TVIX가 이거 5분 봉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일어났을 때가 여기쯤이었어요. 여기쯤 117 정도였습니다. 117 정도. 그래서 야 생각하다가 이거 가만 117이면은 이거 오늘 117이면 안 된다 종가가. 그리고 장 마감까지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답 없다. 이거 일단 매도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장 막판 15분 만에 이게 다시 제 가격을 다 되찾아갖고 올라가서 지금 121.91에 마감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갖고 봤을 때 이 가격이라 갖고 팔았더니 참 장 막판에 올라갔고 못 견뎠죠. 뭐 결국 15분은 못 견뎌갖고 판 건데 결과적으로 전 다시 잡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밤에 다시 잡아볼 생각이고 어젯밤에 손절한 거를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어젯밤에 그렇게 뭐 비중도 많이 안 잡았었고 해서 타격은 없는데 기분이 좀 더럽더라고요. 기분이 또 당했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아무튼 뭐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긴 한데 오늘 밤에도 또 눈 빠지게 볼 건데요. TVIX 말고 이제 SVXY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SVXY를 봐라. 얘가 35점, 얘가 콜옵션이고 얘가 죽어야지 TVIX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제가 어제 밤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얘의 가격 기준은 35.5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선 꺼놨죠. 35.5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위에 있으면은 이제 TVIX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요거 밑에 있으면 TVIX 홀딩과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골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4시 40분까지 요 위에 있다가 갑자기 15분 만에 이거 쑥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참 저도 새벽이다 보니까 다시 잡아야 되는데 다시 잡겠다는 생각은 차마 다시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뭐 그래서 어제 참 몇 시간 전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 35.5를 기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 또 그래서 다시 눈 빠지게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매수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지수를 좀 볼 건데요. 지금 모양들이 각각 좀 다릅니다. 뭔 얘기냐면 S&P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미 어떤 하락에 대한 준비는 이 정도면 다 마쳤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면. 고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무려 3거래일 동안 했는데 안 됐죠. 밀렸죠. 밀리고 나서 제법 의미있게 밀려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솔직히 바로 오늘 밤부터 이렇게 꺾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고 근데 이제 어젯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얘기한 뽕을 뽑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좀 뽕을 뽑는 듯한 그런 흐름. 더군다나 지금 십몇 년 동안 오른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기울기가 요렇게 오르다가 가뜩이나 가파른데 여기서 지금 어젯밤에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해버린 셈이거든요. 이게 제 생각엔 이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어쩌면은 오늘 뭐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나스닥 11년, 12년 랠리의 고점이 어젯밤에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듭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지금 나스닥이 강하니까 이게 S&P가 그저 빠지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빠지더라도 제한적이겠지.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하락이 막 준비가 다 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 나스닥이 너무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이 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죽어야지 우리의 TVIX도 살아나는 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 계속 살아있어서 당분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변동성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스닥이건 S&P건 솔직히 오늘 저녁부터 꼬라박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전 다시 한번 TVIX를 또 잡아볼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네, 또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어제 미국장 FOMC 회의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승훈 경제맥이란 리포트가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거고, 그죠? 요거 보면은 여기 잘 나와 있어서 요거 볼 건데요. 어제 나온 서프라이즈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21년까지는 금리 동결이고 22년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이렇게 대충 시장 컨센서스가 그랬는데, 어제 보시면 22년까지 금리 동결한다고 1년 더 늘렸어요. 솔직히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걸 좋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만약 주식이 안 올라 있는 상태, 저점에서 저런 소식이 나왔다면 22년까지 유동성이 판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주식 사자가 되는 거고, 고점에서 만약 저런 뉴스가 나왔다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금리를 1년이나 더 늦게 올려야 될 만큼 안 좋구나, 경기 회복이 느리구나라는 쪽으로 해석해서 악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메이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런 소식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있는 대로 보자면은 그만큼 좀 기초 체력이 좀 낮아졌다,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이 낮아져서 연방준비제도가 쉽게 금리를 못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고, 요게 약간 서프라이즈 했던 거죠. 근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나스닥은 상승하고 S&P는 하락하니까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근데 나스닥이 그러니까 이게 각 자산군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스닥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꺾일 거고, S&P는 2등 주식쯤 됐으니까 S&P는 뭐 조금 나스닥보다 먼저 꺾일 거고, 예를 들면 뭐 코스피나 중국 같은 거는 미국보다 훨씬 약하니까 조금 더 먼저 꺾일 거고, 뭐 이렇게 순서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쨌든 근데 나스닥이 어느 정도 피크가 거의 다 오지 않았냐라는 뭐 느낌은 들고 있는 상황이죠. S&P는 이미 꺾이고 2등은 이미 꺾이려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좀 시장 상황이 지금 애매하다. 그래서 오늘 밤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뭐 잘 보긴 봐야겠다, 요런 내용.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FOMC 회의 내용 하다가 넘어갔는데, 금리 동결 요게 이제 서프라이즈 한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중요하다 생각했던 YCC, 그 수익률 곡선 제어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게 좀 서프라이즈 할 수 있었는데, 별다른 얘기 없었어요. 네, 지금 당장 도입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YCC는 잠깐 넣어두시고, 한 가지 좀 신경 쓰셨으면 하는 점이 요 점입니다. 이건 이승훈 애널리스트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과 동의를 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젯밤에 나온 그 FOMC 점도표를 보시면은요, 2022년까지 금리 동결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2.5%까지 금리를 상승시킬 생각이 있어 라고 이렇게 점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2.5%까지 근데 올릴 수 있겠냐고요. 제 생각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승훈 애널리스트도 같이 보고 있고, 왜냐 2018년에 2.5%까지 올렸는데 그때 너무 금리 많이 올려갖고 지금 시장이 힘들잖아요. 그거예요. 네.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리를 2.5%까지 올리면 이제 경제가 받아들이질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번에, 이건 뭐 몇 년 뒤의 얘기죠. 2023년부터 금리 올라갈 텐데, 그때는 올려봐야 1.25에서 1.5%까지 밖에 못 올릴 것 같다, 요 정도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FOMC 회의에서 내용은 뭐 요 정도, 양적 완화 속도도 뭐 이 정도로 계속 가겠다, 뭐 어느 정도 계속 일정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S&P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이제 한국장 반응은 뭐 그렇죠. 코스닥도 뭐 닭으로 끝난다고 지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개파락 출발해서 일단 상승폭을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한국장은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방향성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타이밍인 게, 이 보시면은 이게 풋옵션이에요. 풋옵션 7월물입니다. 차월물 풋옵션인데, 이런 친구들 외가예요. 285 풋옵션이니까 두 거리 밖에 있는 외가 풋옵션인데,
물론 종가까지 가봐야겠지만은 이런 친구들이 지금 벌써 약간 지지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물론 뭐 중간중간 하락도 하고 음봉이라서 지지력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버티고는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사거래일 동안 오늘 개긴다, 만약에 오늘 종가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성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밤에, 바로 오늘 밤이 아니고 바로 금요일 날부터 여기서 장대 양봉 풋옵션에서 뽑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콜옵션 쪽을 봐도 좀 솔직히 약간 좀 그렇습니다. 콜옵션 쪽을 봐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장대 양봉 한 방 더 뽑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 비이성의 구간에 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비이성 구간에 와 있어서 이게 여기서 바로 시장이 꺾여도 이상하지 않고요. 아니면은 제가 어떤 생각하는 콜옵션 대박, 몇천 프로짜리 콜옵션 대박이 빵 나가지고 진짜 화려한 오버슈팅을 한번 주고 끝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다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뭐 장대 음봉이 떨어져 가지고 풋옵션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때 주식 팔면 되고,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 기다렸는데 장대 음봉이 안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와서 시장이 더 올랐다 그러면 더 기다려 보는 거고 계속 또 주식도 들고 가는 거고,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장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근데 뭐 인버스 같은 걸 봐서 솔직히 금요일 날부터 바로 인버스가 랠리를 시작해도 이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미국장 보고 움직이겠다는 거겠죠. 네. 아무튼 뭐 나스닥도 뽕을 뽑고 있으니 우리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TVIX 어젯밤에 개기다가 결국 팔았는데 제가 팔자마자 15분 만에 급등해가지고 참 오늘 밤에 또 한 번 더 고생을 해보게 생겼습니다. 오늘 밤에 또 한 번 잠을 좀 방해받게 생겼어요. 아무튼 미국도 그래요. 여기서 장대 양봉 한 번 더 뽑아도 이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미친 광기로 왔기 때문에 S&P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더 뽑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나스닥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더 나온다고 이상할까요? 어차피 오버슈팅 구간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확실한 사인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만 TVIX 같은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SVXY가 35.5 라인을 일단 밑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해봐도 괜찮겠다,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오늘 밤에 한번 들이대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십시오.